저는 지난 5월 17일 15년 만에 10명의 친구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초속 4에서 6m의 약하지 않은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서 독도 땅을 밟아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오후 4시 울릉도의 도동항을 떠난 배는 걱정했던 바람을 뚫고 1시간 35분을 달려 독도의 선착장에 도착하여 큰 기쁨과 감동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독도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독도에 머무르던 20분 동안 받은 큰 감동은 지금도 가슴속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독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독도에 머무르던 20분 동안 큰 감동을 받았고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가슴속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독도는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강릉에서 배로 3시간을 달려 울릉도까지 간 다음 울릉도에서 다시 1시간 반을 달려 운 좋으면 기껏 20분 동안 나루터에 머무르면서 구경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 다이지만 독도에서의 20분 동안 사람들의 너무나 즐거워하는 말소리와 동작과 표정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감동들은 제가 받은 감동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동해의 해저 지형 중 울릉 분지의 북쪽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 평원에 솟아있는 화산섬으로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및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m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입니다. 여객선을 타고와 독도에 도착하면 배는 동도의 안쪽에 있는 나루터에 접안하게 되는데 배에서 내리면 왼쪽에 서도가 보이고 오른쪽에 동도가 보입니다. 나루터를 벗어날 수 없어 섬에 올라갈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나루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기에 바빠 20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배를 타라는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독도의 총 면적은 18만 7,554제곱미터인데 서도는 8만 8,740제곱미터로 7만 3,297제곱미터인 동도보다 조금 크고 둘레는 2.6km로 2.8km인 동도보다 조금 짧습니다. 서도의 최고봉인 대한봉의 높이는 168.5m로 동도의 우산봉보다 훨씬 높으며 경사는 동도보다 가파릅니다. 서도에는 주민숙소 이외에는 시설물이 별로 없는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숙소에는 울릉군청 직원 2명이 교대로 파견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한때 독도 주민 2명이 거주하였으나 2018년 1명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1명이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를 찾는 사람들이 모두 운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센 바람이 불면 배멀미로 고생하면서 독도 주위를 돌고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으니 독도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1년 중 배를 독도에 댈 수 있는 날은 평균 66일이라고 하니 독도행 여객선이 다니는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0여일 가운데 나루터에 발을 디딜 확률이 겨우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이틀 동안에도 오전에는 실패했고 오후에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2번 도전해서 2번 모두 성공했으니 꽤 운 좋은 사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주로 서도의 멋진 경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서도와는 좀 다른 동도의 멋진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총 면적 18만 7,554제곱미터 가운데 동도는 7만 3,297제곱미터로 서도보다 조금 작고 둘레는 2.8km로 서도보다 조금 길며 동도의 최고봉인 우산봉의 높이는 98.6m로 서도의 대한봉보다 훨씬 낮고 경사는 서도보다 완만합니다.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경비대원 30명과 등대원 3명이 생활하는 동도에는 접안시설인 선착장과 경비초소, 독도 등대, 위성 안테나와 경비대를 위한 시설로 숙소와 헬기장,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독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람에 취약한 시설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방파제를 만들면 배의 접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파제가 없으니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배를 댈 수 없어 몇 번씩 찾아가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독도 가는 배는 울릉도에서만 탈 수 있는데 울릉도에 가는 배는 강릉과 묵호, 후포, 포항 네 군데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공항이 준공되면 몇 년 뒤에는 배멀미 때문에 긴 시간 배를 못 타는 사람들까지 비행기로 갈 수 있게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는 보통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항한다는데 4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꽤 큰 배가 도동과 사동에서는 하루에 2번, 저동에서는 1번 운항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한 편이 늘어나니 날마다 2,000명 이상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배가 운행된다면 1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독도 방문객 알림 서비스에서는 날씨의 영향으로 15%에서 30%가 결항되므로 연평균 21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3년에 독도에 상륙했거나 배로 독도를 돌아본 관광객은 23만 2,380명으로 2022년 28만 312명보다 4만 7,932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도와 동도의 멋진 경치를 보여드렸는데 독도에는 두 섬을 제외하고도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암초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25,517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암초들은 두 섬의 주변에 흩어져 있어서 선착장에서 다 보이진 않지만 서도와 동도 사이로 북쪽으로 보이는 함영제굴 바위를 포함한 암초들과 동도 오른쪽으로 보이는 해녀바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서도와 동도 사이 북쪽 바위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고 동도 오른쪽으로 보이는 해녀바위와 바위 위에 앉아있는 갈매기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서둘러 배에 올라 독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동도와 서도의 등반로를 따라 대한봉과 부산봉에 오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겨우 20분 동안 선착장에서만 머무르다 돌아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독도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쉬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